저는 언니 다인의 상견례 자리에 동행했습니다. 예약된 한식당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언니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제 옆에 앉아 있었죠.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로요. 문이 열리고 지환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지환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인사를 나눴죠. 안녕하세요, 정다인입니다. 언니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공손하게 인사하셨어요. 그런데 지환 어머니가 입을 열었죠. 어머, 이게 예비 사돈이라는 분들이시구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제 어깨가 굳었습니다. 지환 아버지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죠. 식사나 하시죠. 메뉴판을 펼치는데 지환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고, 말투가 참 소박하시네요. 어디 사세요? 인천 쪽 작은 아파트에 살아요. 우리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지환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천이요? 거긴 좀 멀지 않나요? 애들 보러 오시기 힘들겠네. 제 손에 힘이 들어갔죠. 언니가 제 손등을 살짝 눌렀습니다. 괜찮다는 신호였어요. 식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의 셔츠를 보며 말했어요. 그 셔츠 어디서 사셨어요? 시장에서 샀습니다. 아버지가 담담하게 답했죠. 지환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아, 시장이요. 요즘도 거기서 사 입는 분들이 계시네. 제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지환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다시 봤죠. 사돈 어른, 그런데 평소에 뭐 하세요? 집안일 보고 가끔 봉사활동 나갑니다. 봉사활동이요? 돈이 되나요? 그게... 지환 어머니가 킥킥 웃었어요. 지환은 물만 마셨습니다. 언니는 미소만 지었죠. 그 표정이 너무 슬펐어요. 제가 참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언니를 위해 숨을 참았어요. 깊게요. 지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뭐, 집안이야 중요하죠. 다인 씨는 공무원이라던데. 네, 교육청에서 일해요. 언니가 작게 답했습니다. 지환 어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공무원은 안정적이긴 한데 돈은 안 되잖아요. 우리 애벌이로 살아야죠. 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저 남자는 언니를 지켜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지환 어머니가 언니에게 다가왔어요. 다인 씨, 근데 머리는 누가 했어요? 제가 직접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촌스럽구나. 결혼하면 미용실 좀 다녀요. 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지환 아버지가 언니의 앞머리를 만졌습니다. 이런 머리로 어떻게 결혼식을 해? 단정히 했다는 게 이런 건가? 그리고 언니의 정수리를 툭툭 쳤어요. 농담처럼요. 하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언니의 눈이 흔들렸어요.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혔죠. 지환은 웃고 있었어요. 저 웃음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식당을 나섰습니다. 주차장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차에 탔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어요.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언니는 창밖만 봤죠.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이 결혼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막을 겁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회사 서버에 접속했죠. 제 손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검색창에 최만석이라는 이름을 쳤어요.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건설 하청업체 대표였죠. 회사 규모는 중견급이었어요. 다음 검색어를 쳤습니다. 거래처 목록이 나왔죠. 제 회사 이름이 보였어요. 정확히 세 번째 줄에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냉정하게요. 제가 운영하는 컴퓨터 시스템 회사는 건설사들에게 회계 프로그램을 납품했어요. 최 회장 회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열어봤죠. 법인명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들은 저를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윤재에게요. 여보세요, 하늘아. 오빠, 지금 시간 돼요? 응, 뭔데? 계약서 하나 봐줘야 해요. 최 회장 건설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재가 물었어요. 그 회사가 왜? 언니 상견례에 갔다 왔어요. 그 집 사람들이에요. 아, 윤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는 제 성격을 잘 알았습니다. 계약 정리할 수 있어요? 가능은 해. 근데 하늘아, 생각 좀 해봐. 이미 했어요. 끊어주세요. 그 회사 다른 하청으로 연결된 것도 있어. 관련사까지 같이 건드릴 수 있는데 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차갑게요. 그럼 더 좋죠. 다 끊어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요. 윤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내일 아침에 서류 준비할게. 고마워요, 오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언니였습니다. 하늘아, 자니? 아니요, 언니. 일 좀 보고 있어요. 언니가 제 옆에 앉았죠. 손을 잡았어요. 오늘 미안했어. 언니가 왜 미안해요? 내가 좀 더 당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언니의 손을 꽉 쥐었어요. 언니는 충분히 당당했어요.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지환이는 괜찮은 것 같아. 좀 조용하긴 해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지환은 언니를 못 지켜줘요. 오늘 봤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도 저 사람들이 언니 머리 만질 때요. 웃고 있었어요, 지환이. 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언니를 안았어요. 언니, 제가 지켜줄게요. 약속해요. 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언니가 나가고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계약서를 하나씩 훑어봤어요. 해지 조항을 확인했죠. 가능했습니다. 정당한 절차만 밟으면 됐어요.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순서대로요. 치밀하게요. 계약 해지 통보는 내일이었어요. 그 다음은 업계 소문이었죠. 그리고 금융권 신용도였습니다. 마지막은 언론이었어요. 제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요.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응, 수고해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재가 이미 와 있었어요. 일찍 왔네요, 오빠. 너 때문에 잠을 못 잤어. 윤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였어요. 이거 보내면 끝이야. 근데 하늘아, 진짜 괜찮아? 네. 이거 보내면 그 회사 타격 크게 들어가. 시스템 전환하는 데만 몇 달 걸려. 알아요. 프로젝트 진행 중인 것도 있을 텐데. 그쪽 발주처들도 영향받아.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재를 똑바로 봤어요. 오빠, 제 언니 머리를 만지면서 웃던 사람들이에요. 가정교육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윤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어요. 계약은 계약이에요. 감정 없어요. 그냥 정당한 권리를 쓰는 거예요. 알았어. 그럼 오늘 발송할게. 관련사 목록도 줘요. 윤재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명단이 쭉 나열돼 있었어요. 여기 있는 회사들이 최 회장 쪽하고 연결돼 있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것도 다 정리해요. 진짜 확실하게 하는구나. 당연하죠.
윤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너 무섭다 정말. 고마워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윤재가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맑았습니다.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최 회장 회사의 실무자였습니다. 여보세요, 정 대표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게 무슨 계약서 보셨죠? 사전 통보 조항 있어요. 정당한 절차예요. 아니,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곤란한데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해지는 이미 확정됐습니다. 대표님,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희 지금 프로젝트 여러 개 돌아가고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한 달 유예 드린 거예요. 그 안에 다른 업체 찾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다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업계 지인에게요. 언니, 저 하늘이에요. 하늘아. 무슨 일이야? 언니, 최 회장 건설 아세요? 응, 들어봤어. 왜? 거기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시스템 관리가 엉망이래요. 진짜? 그 회사 프로젝트 많이 봤는데. 저희가 계약 해지했어요. 기술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 조심해야겠네. 대화는 자연스럽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어요. 저는 다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화도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조금씩 다르게요. 자연스럽게요.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요. 통보를 보낸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재가 전화했어요. 하늘아, 효과 나타나기 시작했어. 뭐가요? 최 회장 쪽 회계 시스템에 오류가 났대. 정산이 꼬였어. 그렇군요. 발주처 두 곳에서 컴플레인 들어왔대. 금액 계산이 안 맞는다고. 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더 있어요? 응, 그리고 업계 쪽에서 소문 돌기 시작했어. 저 회사 문제 있다고. 빠르네요. 너 뭐 한 거지?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윤재가 웃었습니다. 피식요. 너 정말 무섭다니까.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업계 선배였습니다. 하늘아, 최 회장 건설 거기 괜찮아? 아니요, 저희 끊었어요. 그래, 거기 요즘 평판이 안 좋던데. 들었어요. 기술 지원도 안 되고요. 우리도 거래 줄여야겠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제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알아서 이야기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윤재가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얼굴에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아, 큰일 났어. 뭔데요? 최 회장 회사 주가가 떨어졌대.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 보류했어. 그래요? 미지급금도 쌓이기 시작했대. 은행에서도 눈치 보고 있고. 제가 차를 마셨습니다. 천천히요. 오빠,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 근데 내가 의도한 거잖아. 의도요? 전 그냥 계약 해지했을 뿐이에요. 윤재가 한숨을 쉬었어요. 계속 갈 거야? 당연하죠. 어디까지? 끝까지요. 윤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하늘아, 지환이한테 연락 왔어. 뭐래요? 집안이 좀 어렵대. 결혼 날짜 미루자고. 언니는 뭐라고 했어요? 괜찮다고 했어. 기다릴 수 있다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 지환이는 언니한테 미안하다는 말 했어요? 아니, 그냥 상황이 안 좋다고만. 그 사람 언니 걱정은 안 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언니, 그 사람은 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아, 정말이에요. 언니 생각보다 자기 집안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줘야지. 언니가 옆에 있어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언니를 무시했어요.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금융권이었습니다. 최 회장 회사의 대출 내역을 확인했어요. 연체는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용도는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몇몇 은행 관계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정보를 공유했어요.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확실하게요.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밤이었습니다. 하늘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지환이가 파혼하자고 했어. 제 손이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언니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유가 뭐래요? 가정 분위기가 안 맞는데. 우리 집이랑. 그게 무슨. 엄마 아빠가 너무 다르대. 자기네 집이랑. 언니가 울었어요. 조용히요.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언니 집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었더니 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언니,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 게 맞았나 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언니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언니, 미안해요. 뭐가? 사실은요,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이야? 최 회장 회사요. 제가 망하게 만들었어요. 하늘아. 계약 끊고 소문 퍼뜨리고 금융도 막았어요. 전부 제가 한 거예요. 언니가 제 팔을 봤습니다. 멍이 들어 있었어요. 손톱 자국도요. 제가 밤마다 제 팔을 꼬집은 흔적이었습니다. 참으려고요. 언니가 저를 안았어요. 미안해, 하늘아. 언니가 왜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몰랐어.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넌 괜찮지 않아. 내 팔 좀 봐. 언니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한참을요. 다음 날 윤재가 전화했습니다. 하늘아, 최 회장 회사 대출 심사 떨어졌대. 그래요? 은행 세 곳에서 다 거절했어. 신용 등급 떨어진 게 결정적이었대. 계열사는요? 거기도 흔들리기 시작했어. 연쇄 효과야.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 이거 불법이에요? 아니, 넌 정당한 권리만 행사했어. 계약 해지도 소문도 전부 합법이야. 그럼 됐어요. 하늘아, 그 사람들 이제 정말 위험해. 알아요. 그래도 계속할 거야? 네. 윤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무서운 애야, 진짜. 고마워요, 오빠. 끝까지 도와주셔서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계약 하나 끊긴다고 망하는 회사는요. 원래 망할 준비가 된 거예요. 한 달쯤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밑에 누가 찾아왔는데요. 누군데요? 최 회장이라고 하시는데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천천히요. 냉정하게요. 회의실로 안내해요. 네, 대표님. 저는 자켓을 걸쳤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표정을 정리했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붉었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죠. 당신이 정하늘이야? 네, 맞습니다. 앉으시죠.
앉긴 뭘 앉아.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지금. 제가 문을 닫았습니다. CCTV를 확인했어요. 켜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큰 소리를 내시면 곤란합니다. 여긴 제 회사예요. 회사? 이딴 조그만 게 회사야? 최 회장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소리가 컸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모르긴 뭘 몰라. 내가 우리 계약 끊고 소문 퍼뜨린 거 다 알아. 계약 해지는 정당한 권리예요. 소문이요? 전 사실만 말했어요. 사실? 거짓말로 우릴 망하게 만들고.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회장을 똑바로 봤어요. 회장님, 제가 한 건 계약 해지뿐이에요. 나머지는 회장님 회사 문제죠. 이 어린 것이 감히. 최 회장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더 가까이 오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웃기고 있네. 넌 지금 우리 회사 망하게 만들고 있어. 증거 있으세요? 뭐? 제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요.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최 회장이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전 계약서대로 했어요. 사전 통보도 했고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내가 우리 집 다인이 결혼 망치려고 이러는 거잖아. 다인이요? 제 언니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갑게요.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요. 뭐? 제 언니 머리요. 다시는 손대지 마세요. 최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상견례 때요. 언니 정수리 치셨죠? 기억나세요? 그건 가정교육 부족하다고 하셨죠? 언니한테요. 그냥 농담이었어. 농담이요? 회장님 부인은 우리 엄마 말투 따라 하셨어요. 아버지 셔츠 비웃으셨고요. 최 회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나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이것 봐, 정하늘.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비 부를 거예요. 최 회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나갔어요. 도망치듯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윤재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최 회장이 회사로 찾아왔어요. 뭐, 너 괜찮아? 네, 전 괜찮아요. CCTV 다 찍혔어요. 잘했어. 혹시 모르니까 그거 백업해도.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최 회장이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윤재가 사무실로 왔습니다.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어요. 하늘아, 이거 봐. 신문을 펼쳤습니다. 기사가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하청 갑질 의혹, 최 회장 사퇴 압박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흘린 자료들이랑 과거 하도급 횡포가 묶여서 기사화됐어. 제가 언제? 넌 사실만 말했잖아. 근데 기자들이 알아서 파헤쳤어. 기사를 읽었습니다. 최 회장 회사의 하도급 업체 착취, 부당한 대금 지급, 갑질 정황 등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제 회사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계약 해지 건이요. 이거 문제 안 돼요? 아니, 전부 사실이잖아. 그리고 넌 실명으로 나온 것도 아니야. 그럼 다행이네요. 윤재가 다음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봐. 이사회에서 해임론에 들어갔대. 진짜요? 응, 주주들도 들고 일어났어. 주가 폭락했거든.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회장이 이사회에서 해임됐어요.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각종 방송에서 다뤘죠. 저는 조용히 뉴스를 봤습니다.
최 회장의 사진이 나왔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환 어머니도 인터뷰를 했어요. 저희는 억울해요. 그냥 사업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과거 행적들이 하나씩 드러났거든요. 그날 저녁 언니가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하늘아, 언니 왔어요? 응, 뉴스 봤어? 네. 언니가 앉았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뭐가요? 날 지켜줘서.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언니. 근데 하늘아, 이제 괜찮을까? 네, 이제 괜찮아요. 지환이한테 연락 왔어. 미안하다고.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그 사람 만나지 마요. 안 만날 거야. 이제 알았어. 그 사람은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 맞아요. 언니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어요. 이제야 숨 쉬는 것 같아. 언니는 어때? 나도 좋아. 이제 나도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저희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다음 날 윤재가 전화했습니다. 하늘아, 최 회장 회사 경매 들어갔대. 그렇군요. 계열사도 다 정리 수순이야. 완전히 무너졌어. 알겠어요. 너 이제 그만할 거지? 네, 이제 끝났어요. 다행이다. 너 무서워서 어떡하나 했어. 제가 웃었습니다. 오빠 고마웠어요. 끝까지 도와주셔서요. 뭘? 친구 언니 지키는 건데.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최 회장 집안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집도 회사도 명예도요. 지환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소식이 끊겼죠. 지환 어머니는 SNS에 글을 올렸어요. 억울하다고요. 하지만 댓글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했어요. 새로운 계약도 여러 건 들어왔죠. 언니는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아, 나 심리 상담사 준비하려고. 진짜요? 좋네요, 언니. 응, 원래 하고 싶었던 거야. 아이들 상담하는 거 잘 맞을 것 같아요. 언니가 웃었습니다. 밝은 얼굴이었어요. 주말에 저희는 외곽으로 갔습니다. 작은 별장이 있었어요. 언니랑 제가 함께 고친 곳이었습니다. 정원에 꽃을 심었죠. 장미랑 라벤더요. 언니가 물을 주며 말했어요. 여기 참 좋다. 그죠?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편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꽃향기가 났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늘아, 미안해. 왜요, 갑자기? 내가 나 때문에 힘들었잖아. 아니에요. 팔에 멍들었던 거 알아. 내가 밤마다 혼자 참았던 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괜찮았어요, 진짜. 넌 항상 그렇게 말해. 괜찮다고. 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 둘 다. 네, 언니. 저희는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예뻤습니다. 언니가 말했어요. 하늘아, 너 복수한 거야? 아니요. 그럼 뭐야? 제가 언니를 봤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언니를 지키는 거요. 그게 제 사랑이에요. 언니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저도 웃었어요. 까치요. 밤이 되었습니다. 별이 쏟아졌어요. 저희는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요. 언니가 물었어요. 하늘아, 후회 안 해? 아니요. 다시 그 상황이어도 똑같이 할 거야?
당연하죠. 언니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넌 정말 무서운 동생이야. 알아요. 근데 고마워. 천만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별이 더 선명해졌어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제 이름처럼요. 언니가 잠든 것 같았어요. 숨소리가 고요했습니다. 저는 언니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작게요. 언니, 평생 지켜줄게요. 새벽이 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졌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됐죠. 저희에게는요. 언니가 눈을 떴습니다. 하늘아, 아침이다. 네, 언니.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좋아요. 저희는 일어났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어요. 정원을 지나요. 꽃들이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말했어요. 하늘아. 응? 행복하자. 네, 언니. 우리 행복해요. 그렇게 저희는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요. 함께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